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오빠라니. 혜진은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집어들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왜 준비했죠? 이런 걸 왜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혜진이 울부짖으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아침 햇살이 낡은 전셋집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정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정숙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아직도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구나. 정숙은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단정히 머리를 빗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무언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숙은 근처 요양원에서 일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서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그 길에는 작은 상점들과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마을의 고요함이 함께합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언제나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그 걸음걸음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정숙은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때로는 그냥 곁에 앉아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정숙을 무척 좋아합니다. 정숙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숙아,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인걸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 정숙이 미혼모였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 정숙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 혜진과 아들 하나. 그런데 시어머니의 강요로 아들을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혼혈로 태어난 혜진도 눈에 가시 같았던 시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이의 존재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입양기관으로 보낸 그 아이,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못하고 보낸 그 아이를 정숙은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마음만 안 흔들리면 돼. 정숙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후가 되면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면 서울에 사는 딸 혜진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따뜻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혜진은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어떠니? 아이들이 말 잘 듣나? 정숙은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혜진은 정숙이 혼자 키운 소중한 딸입니다. 혼혈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많은 시선을 받아야 했던 혜진을 정숙은 온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네, 엄마. 요즘 아이들이 참 귀여워요. 오늘도 한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걸요. 혜진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정숙은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면 조용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생각 속에는 언제나 보내야 했던 아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가끔은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밤이 깊어가면 정숙은 작은 방에서
홀로 잠이 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숙은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면서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숙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정숙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곧 이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줄은 정숙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요양원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진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껏 들뜬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왜? 무슨 일이야? 정숙은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며 물었습니다. 사실 엄마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분인데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놀랐습니다. 혜진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엄마는 왜 몰랐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함께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정숙은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세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혜진이가 좋아하는 분이면 엄마도 궁금하네. 정숙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 정숙은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혜진과 혜진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혜진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민재예요. 혜진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라고 합니다.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정숙은 민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혜진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고 동시에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진이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숙은 민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재 씨는 몇 살이신가요? 37입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37. 정숙의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스쳐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보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가 될 터였습니다. 어떤 과 의사세요? 정숙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내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제 입양되셨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5살 무렵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자라다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이, 입양 시기, 미국으로의 입양. 모든 조건이 30년 전 자신이 보낸 아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생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입양기관에서도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만 들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숙은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화장실 좀. 정숙은 자리를 뜨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넘겨주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숙은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정숙을 보고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빛이 좋지 않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정숙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진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혜진과 민재는 정숙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과 민재를 만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말한 입양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보낸 아들과 너무나 일치하는 조건들이 우연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정수가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정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30년 전 입양기관에서 받았던 서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입양 동의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생년월일과 입양 예정 국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15일생, 미국 입양 예정. 모든 것이 민재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시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정숙이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인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모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확인을 위해서라면 검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타액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민재의 검체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혜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민재랑 함께 다시 뵈러 갈게요. 좀 더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진과 민재가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숙은 차를 대접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민재가 차를 마시는 동안 정숙은 그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차가 정말 맛있네요. 민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더 드실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숙은 재빠르게 그가 사용한 찻잔을 치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진과 민재가 돌아간 후 정숙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틀 후 정숙은 보건소에서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직원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숙에게는 평생같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숙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요양원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정숙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오전에 요양원에 병가를 내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밖 벤치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정숙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늘이 왜 이런 장난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정말로 30년 전 자신이 입양 보낸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딸 혜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절망감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정숙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민재가 오늘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고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재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아빠도 연락해서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혜진의 아버지까지 이 상황에 개입된다면. 엄마 괜찮으세요? 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응, 좋은 일이네.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숙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다시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99.99%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과 민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까요? 정숙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숙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재와의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고 매일같이 결혼식 준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숙은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혜진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요양원 일이 좀 바빠서. 정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결혼 준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도 바쁘실 텐데. 그런데 민재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대요.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혜진의 말에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의 양부모 30년 전 입양기관에서 만났을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던 그 미국인 부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미국에서 오신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민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직접 오신다고 하세요. 민재도 정말 좋아해요. 양부모님께 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요. 혜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정숙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인 경수도 함께였습니다. 경수는 혜진을 혼자 키운 정숙에게 늘 미안해했고 딸의 결혼식만큼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수가 긴장하지 마. 좋은 사위 만나는 자리잖아. 경수가 정숙을 격려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을 때 정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양어머니 메리를 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의 어머님이시죠? 메리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이 있어서 한국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정숙은 메리와 악수를 나누면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메리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네요. 메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정숙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메리는 계속 정숙을 주시했습니다. 대화 중에 메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재를 입양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숙의 손이 젓가락을 놓치며 떨렸습니다. 혜진과 민재 그리고 경수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여겼지만 정숙은 메리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메리도 화장실로 따라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엄마 맞죠? 아이를 입양 보내던.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눈빛이 똑같아요. 그날 아이를 넘겨주면서 우시던 그 눈빛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어요. 메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혜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숙이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아세요? 민재와 혜진이가. 메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괴로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숨길수록 더 큰 문제가 돼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결혼식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숙이 간청했습니다. 식사 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혜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민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족. 정말로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족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하루 종일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비밀이 탄로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메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남 자리에서 메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상처만 남을 거예요. 아직 안 돼요. 결혼식이 2주 남았어요. 지금 말하면 혜진이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정숙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 후에는 말할 건가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과연 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숨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를 보낸 것도 지금 이 상황도 모두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메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흘렀고 드디어 혜진과 민재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저도 드디어 신부가 되네요. 혜진이 전화로 들뜬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민재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숙은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 우리 혜진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는구나. 엄마 한복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내일 입으시면 정말 멋있으실 거예요. 신부 엄마로서 가장 당당하게 서 계실 모습이 벌써 그려져요. 혜진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옷장에 걸린 새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정성스럽게 골라준 연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한복이 정숙에게는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숙은 수없이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입을 열려는 순간 혜진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고 민재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숙은 차마 그 행복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어제 말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엄마 같다고 해요. 혜진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정숙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도저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재가 정숙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이런 따뜻한 가정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정숙은 또다시 진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해 왔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어. 99.99%라고 해도 0.01%의 가능성은 남아있잖아. 그런 작은 확률로 아이들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숙을 괴롭힌 것은 30년 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로 아들을 입양 보낸 것,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지워버린 것, 그리고 혜진에게조차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버텼어야 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지켜냈어야 했는데, 정숙은 매일 밤 이런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이면 정말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현실 앞에서 정숙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밤 11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지금 시간 되나요? 급하게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민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정숙과 민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무슨 말씀을? 민재가 의아해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정숙이 결과지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사로서 검사 결과지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친자관계 확률 99.99%?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30년 전에 내가 입양 보낸 내 아들이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사지를 몇 번이나 다시 보고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검사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혜진은?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여동생이야. 친여동생.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민재는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작에?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그 행복을 망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정숙은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혜진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민재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혜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와요. 정말 오늘이 제 결혼식이라니. 혜진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갈게. 지금 바로 갈게. 이른 시간에 괜찮으세요? 아직 새벽인데. 혜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결혼하는 날인데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정숙은 혜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웨딩드레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혜진이 정숙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곧 이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결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힘든 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재 오빠, 오늘 신랑이 이렇게 일찍 신부를 보러 와도 되나요? 혜진이 밝게 웃으며 민재를 맞이했습니다. 민재는 혜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혹시 결혼식 때문에 긴장되세요? 저도 그래요. 혜진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민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아, 앉아봐.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정숙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일이 하나 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저한테 숨긴 일이요? 무슨? 혜진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너에게 오빠가 있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멍하니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살 때 엄마는 한 아이를 가슴에 묻었어. 시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했던 아이가 있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 아이가 나야. 혜진은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입양 보낸 그 아이가 바로 민재야. 너희는 남매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민재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증거야. 우리는 정말 남매야. 혜진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99.99%.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친오빠라는 뜻이야.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혜진아. 정숙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진짜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혜진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둘 다 몰랐어. 우리도 피해자야. 민재가 혜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요. 오지 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오빠라니. 혜진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정숙과 민재는 급히 혜진을 도와주려 했지만 혜진은 누구의 도움도 거부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왜 결혼식 당일에?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은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우리의 사랑도 결혼도. 아니야, 혜진아. 우리의 감정은 진짜였어.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민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요? 오빠와 여동생이 사랑에 빠진 게 진짜라고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집어들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왜 준비했죠? 이런 걸 왜? 혜진아, 진정해. 민재가 혜진을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보낸 것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긴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정숙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짐을 대충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기 못 있겠어요. 당분간 어디 가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혜진아, 어디 가려고?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서 멀리 가고 싶어요. 혜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모든 걸 잘못했어. 미안해. 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정숙과 민재는 무너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숙과 민재는 혜진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하객들에게는 신부의 갑작스러운 건강상 문제라고만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숙은 요양원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30년 전부터 쌓여온 죄책감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혜진의 아버지 경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혜진이가 여기 왔어.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을 갑자기 취소하고 혜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해. 경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갈게. 그리고 할 말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정숙아, 너도 이상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경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딸의 모습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습니다. 혜진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경수가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제 좀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혜진이는 이런 상태고. 정숙은 혜진과 경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앉아봐.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정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가 그리 심각해? 정숙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에게 숨긴 일이 하나 있어. 정말 미안해. 숨긴 일? 경수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았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무슨 말이야? 혜진이에게 오빠가 있었어.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지만.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30년간 숨겨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지금 혜진이 결혼 취소와 무슨 상관이야? 경수가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더 큰 충격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민재야. 뭐? 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뭐라고? 민재가 내가 30년 전에 입양 보낸 그 아들이야. 혜진이의 친오빠고.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혜진이와 민재는 남매야. 친남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딸이 지금까지 자기 오빠와 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경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이걸 언제부터 알았어? 민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의심했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온 게 결혼식 전날이었어.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면서도 우리한테 말을 안 했다고?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서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정숙이 변명했습니다. 경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30년 동안 내 남편이었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니. 여보,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미리 연락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경수는 민재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위로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아내의 아들, 즉 자신의 의부사들이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경수는 한참을 민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구나. 네. 저희 모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경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모든 상황을. 혜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결정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멀리 가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혜진아, 경수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도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을 떠날 생각입니다. 시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경수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정숙이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수는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과 민재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어. 경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경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나는 화가 나.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해. 여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이와 민재,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내 과거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경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정숙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일상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마을 입구에 작은 가정식 식당을 차렸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이 작은 식당에서 정숙은 마을 사람들과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맛있는 밥 잘 먹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또 오세요. 정숙은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것은 정숙에게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과 아픔을 음식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일상이 정숙에게는 일종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경수와의 관계는 처음 몇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경수는 정숙과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수도 정숙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식당 일 혼자 하기 힘들지? 며칠 전 경수가 처음으로 정숙을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게 오히려 좋아. 정숙이 대답했을 때 경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 그때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두 사람은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약속대로 충청남도의 특수학교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연락이 뜸했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지난달 혜진이 전화했을 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응, 식당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네. 너는 어때? 정숙이 물었을 때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여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예뻐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도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민재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숙과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손자처럼 대해주세요. 지난번 민재가 전화했을 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내가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니 엄마도 기뻐.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더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아이 모두 아직 서로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깊었고 무리해서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숙은 식당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와 맨드라미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 결혼?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만난 분이에요. 같은 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도 저를 받아주신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엄마.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간호사 선생님인데 제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대요. 민재의 목소리에도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비록 남매로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혜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숙과 경수는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민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마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정숙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의 결혼식도 몇 달 뒤에 있었습니다. 정숙과 경수만 참석했습니다. 혜진은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민재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숙은 30년 만에 진짜 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숙은 식당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했습니다. 혜진과 민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지만 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무리해서 가족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숙은 저녁 무렵 식당 문을 닫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묻었던 이름도 숨겨왔던 진실도 결국은 각자의 행복으로 피어났구나.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아픔을 통해 모두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민재야, 혜진아,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봄바람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